파트 1, 계정 바르샤베 협약. 음, 1. 바르샤베 협약. 와르소 컨벤션. 1. 정의. 바르샤베 협약은 1929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29이다. 이 특징. 어, 바르샤베 운송협약은 승객과 수화물 그리고 화물의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하여 통합된 규정 책임을 담고 있으며 국제 항공 운송의 최초의 운송 산업의 발달 장려를 위하여 제정된 배경이 있다. 협약의 규정은 승객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시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 2. 개정 바르샤베 협약 또는 헤이그 의정서 헤이그 프로토콜. 1. 바르샤베 협약의 개정 필요. 바르샤베 협약은 1950년대까지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책임관계를 규율하고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초기의 항공 운송을 육성하기 위한 운송인의 보호의 필요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개정 바르샤베 협약의 탄생. 어, 초기에는 바르샤베 협약의 전면적인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미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음, 결국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1955년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바르샤바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음, 이를 헤이그 의정서, 헤이그 프로토콜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한다. 정식 명칭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베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이다. 3. 특징.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의 첫 번째 수정 의정서로서 주요 내용은 승객의 사망과 신체의 상해 관련된 배상액의 한도가 2배로 증가된 것이다. 또한 면책 조항의 일부 축소 및 이의 제기 기간의 증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헤이그 의정서부터 가입하여 바르샤바 체제에 편입되었다. 이 적용 범위. 1. 적용 요건 제1조 제2항 1. 쌍방이 취약국 본 협약에 있어서 국제운송이랑 당사자 간의 협정에 의하며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의 유무에 불문하고 출발지 및 도착지가 두 개의 제약국의 영역 내에 두 개의 제약국의 영역 내에 있거나 또는 이 있거나 또는 이 제약국 단일 영역 운송 본 협약 제약국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 국의 영역 내에서 예정 기한치가 있는 경우의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제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을 말한다. 단일 제약국 단일 제약국의 영역 내의 두 개 지점 간의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이양지가 없는 것은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 운송이 아니다. 2. 적용 구간 18조 1. 원칙
운송인은 탁송 수화물 또는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 어, 음, 어, 이 항공운송의 범위, 항공운송 중이란 수화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 기상에서 또는 비행장 외에 착륙한 경우에는 장소 예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3. 항공 외 구간 적용 여부 1. 원칙 불인정 항공 운송 기간에는 비행장 외에서 행하는 육상 운송, 해상 운송 또는 하천 운송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예외 인정. 다만 이러한 운송이 항공 운송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적하, 인도 또는 환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손상은 반증이 없는 한 모든 항공 운송 중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적용 화물 1조 및 2조 1. 유상 운송 본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행하는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 운송에 적용한다. 본 협약은 또한 항공 운송 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행하는 운송에도 적용한다. 2. 무상 운송 본 협약은 운송이 제1조에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는 한 국가나 기타 공공기관이나 기관이 행하는 운송에도 적용한다. 3. 우편물체 본 협약은 우편 및 우편 수화물의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책임 및 면책 1. 운송인의 책임 1. 책임 원칙 1. 파괴, 멸실 또는 손상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 2. 지연 운송인은 화물의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3. 추정 과실 책임주의 운송인은 운송인 및 그의 사용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했을 때는 안 한다는 게 추정가치 책임주의죠. 2. 책임의 범위 1. 항공 운송 서류 작성 청구권 제5조 1항 제6조 제5항 모든 화물의 운송인은 송화인에 대하여 항공운송장이라는 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송화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러한 증권을 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항공운송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송화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화물 도착 통지 13조 제2항 운송인은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도착한 때에는 그 뜻을 수화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불완전 서류 수령에 대한 책임 구조 운송인이 동의를 얻어 화물의 항공 운송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에 적재한 경우 또는 항공 운송 서류에 필요한 고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제22조 제2항 운송인의 책임 제한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의 면책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운송인이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면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3. 클레임 1. 책임 제한 22조 1. 원칙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이건 프랑으로 했네 250프랑액 250프랑액을 한도로 한다. 2. 예외 가액 신고 다만 송화인이
음, 다만 송하인이 음, 운송인에게 소화물을 교부함에 있어서 도착지에서 인도시에 이자를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음, 증료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운송인은 신고된 가액이 도착지에서 승객이나 또는 송화인이 인의 실제 이자를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 액을 지급해야 한다. 음, 2. 손해배상 청구 기간 1. 이의제기 1. 손상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하인은 손상을 발견한 후에 즉시 늦어도 수화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에 화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송인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2. 지연의 경우에는 이의는 수하인이 수화물이나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진술하여야 한다. 2. 소송 제시 장소 손해에 관한 소는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한 개의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 또는 도착지의 법원의 어느 하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제소기간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된다. 파트 2 몬트리올 협약 1. 정의 몬트리올 협약 몬트리올 컨벤션은 기존에 산재된 바르샤바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으로 현재 10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정식 명칭은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99 이다. 이 주요 특징은 여객에 대한 책임 제약을 제한 금액을 대폭으로 인상하고 화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주의를 채택하는 등 운송인의 책임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 후 실제 2008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적용받고 있으며 또한 상법상 항공 운송편을 신설하여 몬트리올 협약의 조항을 그대로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1. 적용 범위 1. 적용 요건 1조의 제2항 1. 쌍방이 제약국 음, 어,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체약국 단일 영역 운송,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똑같은 당사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협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한 군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기항 예정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된다는 거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두 지점 간 수행하는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 내에 합의된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 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 운송이 아니다. 2. 적용 구간 18조 1 원칙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 운송 중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이 항공 운송의 범위. 항공 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3. 항공 외 구간의 적용 여부. 1. 원칙, 불인정. 음, 항공 운송의 기간, 공항 외부에 행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예외 인정. 그러나 그러한 구간이 항공 운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였을 때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 2. 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 1. 운송인의 책임 18조 내지 20조. 1. 책임 원칙. 1. 무과실 책임 파괴, 멸시, 손상.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 운송 중 발생하였을 때는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2. 추정. 두 개로 구분했네. 이거는 무과실하고 추정과실. 파괴, 멸실, 손상은 무과실. 2. 추정 과실 책임. 지연은 추정 과실 추정 과실 책임.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으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증명을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책임 범위. 1. 항공 운송 서류 작성 청구권 7조의 사항. 송화인,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 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화인을 대신하여 항공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화물 도착 통지 13조 3항.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송화인은 화물이 도착한 때 수화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운송인의 면책. 1. 화물 고유의 하자 등에 대한 면책. 18조 2항.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이 단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고유한 결함, 성질 또는 화물의 불완전. 2.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수행한 화물의 결함이 있는 포장. 3. 전쟁 또는 무력 분쟁 행위. 4. 화물의 입출구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행한 공공기관의 행위. 2. 송화인 과실에 대한 경감 20조. 운송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과실, 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또한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운송인이 증명하였을 때에 그러한 과실,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3. 클레임 1. 책임 제한 22조 1. 원칙 화물 화물의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화물의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1kg당 22 SDR로 제한된다. 2. 예외 가액 신고. 단 송화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 시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를 하였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 있어서 인도 시 송화인의 실질 이익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 청구 기간 1. 이의 제기
31조 1. 손상. 손상의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위탁수화물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음, 화물의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7일 14일 이내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의 경우에는 지연의 경우 이 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가 수화물 또는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2. 지연. 지연의 경우 인도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가 수화물 또는 화물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 제기돼야 한다. 2. 소송. 33조 및 35조 1. 제시장소. 손해에 관한 소송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당사국 중 하나 영역 내에서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 또는 도착지의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에 제기한다. 이 제소기간. 손해에 관한 권리가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하였어야만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벌된다. 이거는 바르샤하고 비슷하네요. 3. 항공운송협약의 비교 정리. 1. 적용 범위. 1. 적용 범위. 적용 요건.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은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 적용 요건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고 몬트리올 협약에는 두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보면 몬트리올 협약은 1. 출발지와 도착지가 체결국인 경우. 그 세 개 다 동일하다는 얘기 같은데. 출발지와 도착지가 체결국인 경우. 2. 체약국 단일 영역의 운송으로 예정된 기항지가 타 국가 가입 여부 불문에 존재하는 경우. 적용 구간. 바르샤바와 개정 바르샤바는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야기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항공 운송은 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도 포함한다. 음, 어,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만 있는 거. 항공 운송이란 수화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 상에서 또는 비행장 외 착륙한 장소에서 착륙한 경우에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적용 화물.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 몬트리올 협약은 1. 유상으로 국제 운송되는 화물. 2. 일반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면책. 2.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 책임 원칙. 책임 원칙.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추정 책임 과실주의. 이거는 이 두 개는 추정 책임 과실주의였고, 몬트리올 협약은 파괴, 멸실, 손상에 대해서는 엄격 책임주의. 인도 지연에 대해서는 추정 과실 책임주의. 이거는 똑같고, 파괴, 멸실, 손상은 틀리고. 책임의 범위. 바르샤바 협약, 개정 바르샤바 협약. 1. 항공 서류의 작성 청구권. 2. 수화인에 대한 화물의 도착 통지. 3. 불완전 서류의 수령에 대한 책임. 몬트리올 협약은 1. 항공 운송 서류의 작성 청구권. 2. 수화인에 대한 화물의 도착 통지. 불완전 서류는 없는 거지 여기는.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 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화인을 대신하여 항공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면책의 범위 1. 운송인의 무과실 면책의 범위 바르샤베 협약 개정 바르샤베 협약은 바르샤베 협약은 1. 운송인의 무과실 입증 시 면책 2. 항해 과실의 면책 3. 송화인의 과실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경감 개정 바르샤베 협약은 항해 과실 면책 폐지했네. 항해 과실 면책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바르샤베 협약과 동일. 그 다음에 몬트리올 협약은 면책 범위가 1. 지연에 대해서 요 앞에는 지연이 없었네. 지연에 대해 무과실 입증 시 면책 2. 화물 고유의 하자 등에 대한 면책 필요 없지. 3. 송화인의 과실에 대하여 요거는 같이 있지. 송화인의 과실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 경감 3. 클레임 책임의 제한 바르샤바 협약과 개정 바르샤바 협약은 킬로그램당 250프랑 이아타에 의해 USB 20으로 환산 몬트리올 협약은 킬로그램당 22 SDR 별도의 가액 신고를 통해 초과 보상 가능 운송인 책임 제한 금액을 증가하는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무제한 책임 인정 몬트리올 협약은 화물은 제외 청구기간 바르샤바 협약은 이의제기 손상은 7일 지연은 14일 개정 바르샤바 협약 손상은 14일 지연은 21일 몬트리올 협약 손상은 14일 지연은 21일 제소기간은 3개 다 바르샤바 개정 바르샤바 몬트리올 다 제소기간이 2년 손해에 관한 손은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한 개의 제약국의 영역에 있어서 1. 운송인의 주소지 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3.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의 소재지의 법원 또는 4. 도착지 법원 어느 한쪽에 제기해야 한다. 복합 운송 규칙 보장하죠. 동경 규칙도 나오고 CMI 복합 운송 규칙의 필요성대로 받게한 유니드 로이 정부 ICC 통일 규칙 1975 MT 조약 1980 웅쿠타드 ICC 복합 운송 증권 규칙 1952 현실적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베이스로 하여 피아타 1 2년 약관으로 사용 중 정부 베이스 통일적 측의 담화 국회 대변인 마찰 미발효 됐나? 다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는 미발효 웅쿠타드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백지 웅쿠타드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백지잖아. 정부 베이스, 민간 베이스의 실무 대표, 세계적으로 널리 ICC 통일규칙. 1. 복합 운송 협약의 필요성 제기.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을 전제로 한다.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은 곧 복합 운송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 운송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통일된 운송 협약의 구제는 실무자들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도로 운송 협약을 기반으로 한 밭개안부터 헤이그 규칙을 기초로 한 동경 규칙, 밭개안 동경 규칙이 등장하였으며 오히려 복합 운송에 대한 해석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후 밭개안과 동경 규칙을 통합한 동경 로마 규칙과 TCM 협약 등이 다시 제정되었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협약의 성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 MT 조약과 ICC 복합 운송 증권 규칙의 이원화
1970,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도 복합운송협약이 통일되지 못하자 결국 정부단체인 유엔이 나서서 함부르크 규칙을 기반으로 한 MT 조약을 제정하였고 민간을 대표하는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복합운송증권 통행규칙을 제정한다. MT 조약은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던 함부르크 규칙에서 한층 더 운송인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운송인들이 반발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는 아직 안 됐네. 국제적으로 발효는 되지 못하였고 결국 ICC의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이 계속하여 이용되어 오다가 1992년 웅크타드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으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거의 모든 복합운송에 적용되고 있다. 3. 로테르담 규칙의 등장. 복합운송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협약의 부재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2008년이지. 2008년에 제정된 해상운송협약 로테르담 규칙이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 운송에 대해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복합 운송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파트 1 MT 조약 1 정의. 복합 운송에 대한 통일된 협약의 목표로 하여 유엔에서 제정한 것이 MT 조약, MT 컨벤션이다. 정식 명칭은 UN 국제 복합 운송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2며 MT 조약이 제정되기 2년 전 동일하게 유엔에서 제정된 함부르크 규칙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관행을 적절히 수용하였기 때문에 MT 조약의 기본은 함부르크 규칙과 매우 유사하다. 이 특징.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의 추정 과실 책임주의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책임 제한 금액은 함부르크 규칙보다 10% 정도 더 상승시킨 것은 운송인들의 가입을 거부하였다. 또한 운송 구간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당 구간의 책임 제한 금액과 MT 조약이 규정하는 책임 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쪽을 보상한다는 절충식 책임 제도는 운송인에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의 탄생. 이는 복합운송의 기본인 해상운송을 전제로 한다는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아직까지 발효되지 못하였으며 현재 복합운송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기본으로 제정된 ICC 복합운송증권 규칙의 1992년 개정 버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1. 적용 범위. 1. 적용 요건 2조. ICC가 이 협약의 규정은 ICC겠지? 아니네.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두 국가 간의 모든 복합운송 계약에 적용된다. MT조약이지. 1.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 계약에 규정된 대로 화물을 자기 관리하에 인수한 장소가 제약국에 있는 경우 또는 2.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 계약에 규정된 대로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가 제약국에 있는 경우. 주각습 적용의 우선순위 3조. 1. 송화인의 권리.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송화인이 복합운송과 구간별 운송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강행법 우선 적용. 이 협약은 운송 규율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이 국제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촉되지 아니한다. 2. 적용 구간 14조. 이 협약에 의한 화물에 대한 복합 운송의 책임은 화물을 복합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로부터 화물을 인도한 때까지의 기간에 미친다. 3. 적용 화물 1조 제7항. 화물 구스란 만일 송화인에 의하여 공급될 것일 경우에는 컨테이너, 펠러트, 유사한 운송 용구나 포장 용구를 포함한다. 2. 운송인의 책임 범위 16조 1. 멸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 복합 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의한 사고가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을 때는 그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진다. 이 추정 과실 책임주의. 그러나 복합 운송인이 자신 또는 15조 사용인 등에 관한 책임에 규정된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고 및 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절충식 책임 19조.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복합 운송의 어느 한 특정 구간에서 발생하고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책임 한도에 적용되는 한도보다 높은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그러한 협약 또는 강행적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따라서 결정된다. 3. 클레임 1. 책임 제한 1. 멸실 또는 손상 18조 제1항 및 제3항 1. 해상 운송 포함 국제 복합 운송인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포장당 또는 기타 적재 단위당 920 SDR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과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 중량 1kg당 2.75 SDR 중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해상 운송 및 포함 만일 국제 복합 운송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 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복합 운송인의 책임 및 멸실 또는 손상된 화물의 총 중량 킬로그램당 8.33 SDR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거 해상 운송 포함 안 됐을 때. 이 인도 지연 18조 4항 인도 지연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복합 운송인의 책임은 인도 지연된 화물에 대해서 지급되는 운임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복합 운송 계약하에 지급되는 총 운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 제한의 예외 21조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그러한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무모하게 그러한 멸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행한 복합 운송인의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 증명된 경우 복합 운송인은 이 조약에 규정된 책임 제한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손해배상 청구 기간 1. 이의 제기 24조 1.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수화인은 화물이 자신에게 인도된 날 다음 영업일까지 복합 운송인에 대하여 멸실 또는 손상의 개왕을 명기한 문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합 운송인은 화물을 복합 운송 증권에 기재된 대로 인도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2. 외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 또는 손상이 외관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 6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복합 운송인이 화물을 복합 운송 증권에 기재된 대로 인도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2. 소송 25조 1. 원칙 2년 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2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이 협약에 의한 국제 복합 운송에 관한 어떠한 소송도 무효가 된다. 2. 예외 6개월 서면 통지. 그러나 배상 청구의 종류와 주요 사항을 명기한 어, 주요 사항을 명기한 서면에 의한 통지가 화물 인도된 날로부터 또는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어, 어, 이루어지지 아니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은 그 기간 만료 시에 무효가 된다. 무슨 말이야? 그러나 배상 청구의 종류와 주요 사항을 명기한 서면에 의한 통지가 화물이 인도된 날로부터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은 그 기간 만료에 무효가 된다. 소송은 그 기간 만료에 무효가 된다. 이건 확인. 이해 안 돼. 파트 2. 웅크타드 ICC 복합 운송증권의 규칙. 피아타 MTBL 약관. 1. ICC 복합 운송증권 통일 규칙. 국제 복합 운송의 진행과 함께 복합 운송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왔지만 국제적인 복합 운송 협약의 제정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무계를 대표하는 국제상업회의소 ICC는 복합 운송 증권의 상업적 요건을 기초로 제정한 복합 운송증권에 관한 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1973을 공표하였고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 관계를 일부 보완하여 1975년 수정한 ICC Public No. 298이 발표되었다. 이후 수정안은 피아타 BL의 이면 약관으로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 웅크타드 ICC 복합 운송 통일 규칙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웅크타드 ICC 복합 운송 증권 규칙. 복합 운송 서류에 관한 ICC 복합 운송 증권 통일 규칙은 널리 이용되고 있었지만 1980년 MT 조약의 발효에 대하여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물론 현행 복합 운송증권 규칙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복합 운송증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것이 검토되었다. 이를 위하여 웅크타드 와 ICC의 합동 작업반이 조직되어 3년간의 작업 끝에 웅크타드 ICC 복합 운송 증권 규칙, 웅크타드 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1992를 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복합 운송인이 발행하고 있는 피아타 BL이나 우리나라의 한국 물류협회 키파에서 제정한 복합 운송 증권 키파 BL 의 이면 약관에서 이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규칙으로 볼 수 있다.